안녕하세요. 두아들 아빠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7월에 한 번쯤은 오를 수 있겠다는 영상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하나 우려가 되는 게 7월 그리고 상승 요 두 개만 딱 기억해가지고 뭐 내용은 모르시고 이럴까 봐 좀 우려가 돼서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를 논리나 근거를 좀 들어보시고, 물론 저도 틀릴 수 있으니까 이게 딱 맞을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나름대로 탄탄한 논리를 가지고 왔으니까 한번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제가 작년 작년 초에도 한 작년 10월쯤에 뭐 반감기 사이클이나 뭐 현물 ETF나 여러 가지 근거로 불장을 예상했었는데, 오히려 4월에 더 큰 상승이 왔었고, 물론 10월에도 뭐 비트코인은 나름대로 올더타임 하이를 기록하고 나름 상승이 있긴 했는데, 알트는 뭐 저조했었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당시에 뭐 선물 ETF라는 말도 안 되는 밑밥을 던지면서 현물 ETF를 또 연기를 해버렸죠, 게리 겐슬러가. 그래서 저는 게리 겐슬러가 한 번에 총알을 아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찌됐든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저럴 줄 누가 합니까? 그래서 예상은 사실 어려운데 딱 맞추기는. 근데 그래도 제가 만들어 본 논리나 근거를 한번 들어줘라는 차원에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어, 베리 실버트 형님이 거의 저보다 형 맞습니다. 한 7, 8살 많으실 것 같은데, 어, 거의 뭐 머스크 이상으로 트윗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빅 썸머가 될 거다. 여름에 엄청 오를 거고, 또 몇 달 전에는 또 중국이 또 비트코인을 언밴하고 컴백할 거다, 허용할 거다, 채굴이든 뭐든. 그래서 이런 트윗을 날리시는 건 좋은데, 근거가 없이 너무 이렇게 예언가스럽게만 짧게 하시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팩트 체크 들어가는 거죠. 이거 다 박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20년 11월 것도 이거 한번 데이터 확인해봐라. 이 날짜에 차트가 올랐는지 뭐 이런 거 이제 다 뭐 팩트 체크가 되고 있고, 너무 이렇게 남발을 하면 오히려 위신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제가 실버트 형님을 위하는 마음으로도 한번 근거들 가져와 봤어요. 제 나름대로. 그리고 정확히는 제가 어, 이때 4월 1일쯤에 쓴 글이 있었는데, 폭락 전에 큰 상승이 우리를 기다린다고. 이렇게 큰 상승해야 사람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상승 큰 하락이 있을 건데 그 전에 한 번쯤은 큰 상승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 상승이 저는 이제 여름쯤이라고 본 거고, 하락은 모르겠습니다. 뭐 말이 될지 내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근거들을 제가 좀 많이 가져와 볼게요. 근데 본론 들어가기 앞서서 중요한 소식들 제가 빼먹은 것도 있고, 그래서 코인 소식을 한번 좀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드릴게요. 이것도 되게 큰 사건이었는데, 미 하원 의원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미국 달러와 채권으로 완전히 뒷받침되도록 하는 요구 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원화와 달리 미국은 코인을 사려면 스테이블 코인을 산 다음에 1달러짜리 코인을 산 다음에 그걸로 다시 코인을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화폐 발행권이죠, 이게. 민간 기업이 하는 건데, 그러니까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 기득권층은 기분이 나쁠 거고, 뭐 코인뿐만 아니라 이런 거 없애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없어지던가요? 비트코인이든 스테이블 코인이든 끝까지 살아남죠. 그러니까 이제 없앨 수 없으면 나눠 먹자. 이 준비금으로, 이게 위험할 수 있다고 치니까 준비금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걸 뭐 비트코인 이런 걸로 하지 말고 달러나 채권으로 하면 어떻겠냐. 그러면 달러 제국의 생명 연장도 되고 우리 위신도 살고, 뭐 맨날 달러 망한다고 하니까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니까 어떻겠냐. 뭐 굉장히 긍정적이기도 하고 뭔가 바뀐 시선이 느껴지는 그런 기사여서 제가 가져왔고요. 뭐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회사, 뭐 USDT, USDC, 요새는 뭐 트론에 뭐 루나에 엄청 나오는데, 이 서클이란 민간 회사가 스테이블 코인 USDC를 만듭니다. 근데 블랙락이나 피델리티가 4억 달러 투자를 최근에도 유치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서클에 투자를 하는 거죠, 이 돈밖에 없으신 분들이. 그래서 블랙락, 피델리티, 마샬 웨이스, 핀캐피털 이런 분들이 4억 달러를 투자를 했고, 또 블랙락은 특히나 서클이랑 파트너십을 맺어서 블랙락이 이 서클에 들고 있는 USDC 뭐 팔았으니까 돈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자산 관리를 블랙락이 해줍니다. 워낙 세계 1위 자산 관리사니까 서클의 돈을 맡아서
투자도 해주고 불려주고 있고요. 이때뿐만 아니고 과거에도 수많은 투자를 받았습니다. 지난 5월에도 서클은 피델리티 FTX 디지털 커런시 그룹한테 4억 4천만 달러의 투자를 또 받았죠. 유치를 받았는데 왜 이럴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결국은 돈이 되고 대세가 되니까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른 친구들도 많습니다. 침체된 시기에 굳이 아무도 관심 없는데 이 친구들은 왜 투자를 할지 생각을 해보시면 피델리티 아시겠지만 정말 비트코인의 진심인 분들이고 비트코인 현물 ETF를 미국이 안 해주니까 이제 캐나다까지 날아가서 현물 ETF를 출시한 분들이고 또 SEC 게리 겐슬러 방에 찾아가서 문 닫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협박을 했든 로비를 했든 현물 ETF를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메타버스나 크립토 산업 ETF를 또 출시를 해서 오늘부터 거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4월 21일인데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전에도 12개 이상 크립토 관련 ETF를 출시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을지 생각을 해보시고 또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나 터키 거래소를 인수한다 그러고 엄청나게 큰 데입니다. 450만 명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고 한국이 뭐 5, 600만 명인데 엄청 큰 거죠. 그리고 터키의 첫 고객 서비스 센터를 바이낸스가 출범을 시킵니다. 큰 돈 들여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터키의 투자 수요가 엄청 많은 거죠. 아시다시피 화폐가 다 망가졌는데 유일한 이제 구원투수 구명조끼가 이제 코인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돈 냄새를 맡고 또 투자를 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 개 더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이게 다 최근 기사예요.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나오는 건데 골드만삭스가 FTX 이 뽀글이 대표님이랑 기업 공개 IPO 관련 논의를 했습니다. 왜 이걸 할까요? 물론 작년에도 골드만삭스는 이제 코인베이스의 나스닥 상장을 지원을 했었죠. 이때만 해도 뭐 코인이 오르니까 뭐 이게 엄청 이슈가 됐는데 지금은 코인 가격이 조용하니까 조용하죠. 조용한 가운데서도 FTX는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공개를. 그리고 코인베이스 벤처스도 1쿼터에 총 71건 투자를 완료했고 이게 지금 제가 공간이 없어서 그래프는 못 가져왔는데 물론 투자 이제 가격은 주춤했죠. 작년 11월을 정점으로 조금 침체된 모습은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인 투자는 이 코인베이스는 계속 늘어나요. 투자하는 금액이 매우 활발하게 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제일 많은 게 웹3 뭐 파이코인 뭐 이런 거 안 가고 있는데 이들은 그래도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이 NFT, 그 다음이 뭐 디파이 뭐 이런 쪽이에요.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미국만 얘기했으니까 안랩 우리 안철수 형님도 자회사를 설립해서 암호화폐나 NFT 등 디지털 자산 보관, 관리, 거래를 지원하는 웹3 형태의 서비스 개발, 지갑을 개발하고 있다. 왜 지갑을 개발할까요? 웹 2.0, 그러니까 중앙화된 이런 플랫폼에서 개인 대 개인, 메타마스크 같은 지갑으로 넘어가니까 대세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재미없는 힘든 시기에도 굳이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지갑의 초기 고객으로는 뭐 위메이드 등이 될 거다. 게임 업계가 뭐 아이템을 주고받든지 이렇게 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되게 재밌는 기사가 있었어요. 이걸 처음 말씀드릴까 하다가 뒤로 가져와 봤는데 미국인이 작년 암호화폐 투자로 58조를 벌었대요. 글로벌 1위입니다. 그리고 영국도 뭐 많이 벌었고 독일도 많이 벌었고 뭐 전년 대비 뭐 거의 5배가 늘어났죠. 한국도 지난해 무려 39.3억 달러를 벌어서 9위에 랭크됐다. 근데 저희 주위를 둘러보면 돈 벌었던 사람 있나요? 거의 없죠. 이거 다 어디 가셨을까요? 답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분들이 다 가져갔어요. 1%, 2% 되시는 이런 분들이 그 재미없고 힘들 때 다 투자를 하니까 이분들이 다 가져가서 이제 플러스는 엄청 높게 나오는 거고 우리 같은 개미들은 못 기다리고 뭐 빚내서 하고 무리해서 하고 공부 안 하고 이러니까 다 털리게 된다는 그런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본론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 왜 여름이 온다고 오른다고 하는 건지 저도 근거를 탄탄하게 가져와야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으니까 예전 영상에 업그레이드를 더 해봤는데요. 지금 물론 뭐
코로나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세계 탑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대감이 있잖아요. 꺾이니까. 거리두기 해제하고 가정의 달도 오니까 수혜를 입을 거다. 의류주도 그래서 오를 거고. 에루샤가 역대급 실적,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인 거죠. 보복 소비 요새 엄청 많이 나온 단어인데 베블렌 효과가 있다. 이게 뭐냐면 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줄어야 되는데 소비도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 지금 효과를 말씀한 거고 제가 이런 투자하는 분석 이런 거 잘 안 보는데 지금 이런 분들이 한 목소리로 나올 만한 약재 다 나와 코스피 3분기 본격 반등 저도 일부 동의를 해서 이 기사도 가져와 봤고요. 하지만 이게 오래 가진 않을 겁니다. 뭐 잠깐 있을 것 같고 코로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제 빌 게이츠 형님은 또 다른 팬데믹이 확실히 온다 경고를 하셨고 5월 3일에 그래서 또 다른 팬데믹을 이제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5월 3일에 무슨 책을 만들어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반기든 뭐 내년이든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뭐 부채가 터지든 진짜 팬데믹이 올지 이런지 모르겠지만 끝은 안 좋을 거다. 빚잔치의 결과는 좋지 않을 거다. 그 얘기는 이제 제가 근거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은 어떠냐? 한국에 대한 부동산 뭐 이제 예민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굉장히 조금씩 이게 다 안 좋다고 하다가 조금씩 좋은 게 이제 생기다가 부동산은 이제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권이 교체돼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주식보단 부동산이다. 재테크 시장 책이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주식 책은 많이 안 팔리고 부동산 책은 17% 증가하고 뭐 트렌드가 반영됐다고 보겠죠. 그리고 이런 기사가 수없이 나와요. 40년간 갚는 주담대가 나온다. 이 35년짜리에서 이제 40년까지 나온답니다. 갚을 수 있는 원리금을. 그러니까 이 자체도 사실 말도 안 되게 긴 건데 어찌됐든 한도 증액 효과, 대출 한도 증액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 압구정 현대가 4억 올랐다느니 뭐 재개발을 뭐 한다느니 요새 계속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한 여름쯤에는 이런 기대감이 크게 터지지 않을까.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면 한국만 그런 거냐? 대통령 바뀌었으니까. 미국은 더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은 꺾이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다 최근 거예요. 다 며칠, 하루 이틀 전 거고, 주택 착공이 16년 내 최대다. 계속 짓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안 팔리면 안 짓는 거죠. 근데 미 건설주가 그래서 환호를 하고 있고, 금리가 올라도 시장은 호황된다. 지금 쉽게 말하면 부동산 가즈하고 있는 거고, 금리 상승기에 집값 대려 올랐다. 말로만 한 게 아니라 통계로 해보니까 계속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미 연준 조치와 관계없이 부동산 가격은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 공급은 또 크게 줄어들었고 그래서 사봄직하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주택 중위 가격이 4.6억이다. 미국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왜 이럴까 생각을 해보시면 아 크게 한번 떨어뜨리기 전에는 크게 올려야 떨어뜨리죠. 그래야 돈 벌 수 있죠. 금융 세력들이. 저는 뭐 역사라든지 금융 사이클이라든지 생각을 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 그리고 이거는 좀 뭐랄까요. 제 상상력을 많이 넣었던 건데 예전에도 좀 소개를 했던 거고 중국은 지금 5.5% 성장률을 목표로 삼았죠. 그리고 시진핑 3연임도 이제 11월에 있는데 이걸 달성을 해야지 이거 할 거 아니에요. 이 마오쩌둥 덩샤오핑과 함께 3대 지도자가 되셔야 되고 이것도 달성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다 때려잡았는데 뭐 빅테크, 부동산, 뭐 코인, 뭐 연예인 뭐 다 때려잡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그 미성장 둔화 조짐에 발 빼는 외국인들 채권 다 팔고 있고 주식은 뭐 찰리 먼고도 알리바바 뭐 50% 줄였다면서요. 이렇게 다 도망가고 있는데 무슨 최후의 선택이 있을까? 두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쟁입니다. 이거 예전에도 영상 만들었는데 인기는 별로 없었는데 어찌됐든 시진핑은 적어도 가을에 대만을 점령하는 걸 고려했었다. 왜냐? 세 번째 임기를 위해 작은 승리가 필요했었다고 러시아의 기밀 보고서에서 이미 발표를 한번 했었죠. 근데 러시아가 선빵을 날려가지고 포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전쟁의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 이유를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책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경제난에 전쟁을 일으키는 건 정부가 빅 소비자가 되는 묘수. 빅 소비자가 되니까 엄청나게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미국도 역시 예전에 세계 2차 대전에 참여해서 르네상스를 불러왔다. 주가가 크게 반등했다. 전쟁하면서. 그래서 다우지수는 뭐 2배가 됐고, 강철, 고무, 건자재, 탄약, 뭐 모든 걸 이제 정부가 많이 주문을 하니까 엄청나게 팔려 나간 거죠. 그래서 처음엔 좋죠. 뭐 일단 뭐 빚내서 쓰니까. 근데 마지막은 빚잔치를 하게 되는데 전쟁 예산 160억 달러였는데 미국은 720억 달러를 써버렸고, 그리고 이거를 전쟁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금 올리고 채권 팔고 돈 찍어내고 우리가 지금 하는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인플레가 당연히 왔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건 나중 얘기고 일단 처음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뭐 러시아 전쟁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우리 러시아 전쟁 있기 전에도 코로나에 뭐 금리 올린다 하면서 엄청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느 순간 러시아만 보고 있는, 물론 금리도 보지만 이 전쟁 탓으로 돌리면 됩니다. 망하면. 이거 실패하고 이러면 전쟁 탓이다. 나는 잘 해보려고 했다. 뭐 중국 입장에선 남는 장사죠. 할만하죠. 그리고 게다가 전 세계 제재를, 전쟁이 나면 전 세계에 제재를 받을 거잖아요. 중국이든 대만이든. 중국이 받겠죠. 근데 코인으로 재산 지키기는 보너스. 러시아 전쟁 보시면 아시겠지만 러시아도 이제 제재를 피하려고 코인을 수단으로 삼고 우크라이나는 후원을 받으려고 코인을 받고 이건 보너스인 겁니다. 어차피 코인은 그래도 또 한 번에 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본 거는 이 규제를 풀어야죠. 사실은 덜 극단적인 방법인데 자존심이 상하고 고집을 꺾어야 되니까 안 하고 계신데 이 부동산, 빅테크, 코인 이런 걸 풀어야 돈을 벌지 어디서 돈이 나옵니까? 이렇게 다 때려잡고 있는데. 그래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 말에 매사리 가상자산 리포트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 저는 거기서도 제가 이 얘기 중국이 돌아올 거라고 그 전부터 사실은 그래서도 쓰고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또 힘을 실어 주시더라고요. 중국의 채굴 금지는 복합적인 이유로 인한 거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거다. 빠르면 2022년 여름쯤 예상. 근데 보고서 보면 빠르면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뭐 한 7월, 8월쯤이라고 대략 이렇게 써 있는데 어, 저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 돈이 없는데 NFT, 메타버스, 디파이, 그리고 뭐 채굴, 그냥 전기 선만 꽂으면 돈이 생기는데 이거를 중국이 안 할까요? 돈이 없는데. 대신에 이제 컴백하는 형태는 중국스럽게 올 거다고 제가 글에서도 썼었는데 내가 인정한 거래소에서만 거래해. 왜냐면 내가 보증하니까 이거 위험하잖아. 그리고 내가 인정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코인만 거래해. 내가 위험한 너희들을 지켜줄게. 뭐 이런 거죠. 물론 한 상상력이긴 하지만 이런 형태로 중국은 아마 돌아온다면 여름쯤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하나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전쟁이 지금 한창 되고 있는데 종착역이 어디일까? 휴전 아니면 종전이겠죠. 왜냐면 이게 그렇게 오래까지 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어, 또 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는 좀 쉽게 봤겠죠. 왜냐면 미군 아프가니스탄이 철수하니까 아, 미군 참전 안 하겠구나. 그리고 뭐 그러니까 베이징 올림픽까지도 기다려주고 이렇게 쉽게 봤는데 이 갑자기 전 세계가 달려들고 뭐 이분이 결사항전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빨리 끝내고는 싶고 그러니까 핵 공격을 끝내 뭐 휴전 협상 압박을 지금 이런 걸 보여주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한 뭐 5월, 6월쯤 되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엄청난 호재인 거죠.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자체가 이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기다리다 보면 조만간 어, 끝나는 날 혹은 휴전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외에도 예전 영상이나 그래서 엄청 얘기를 많이 했어요. 7월 6일쯤에 마이클 소넨샤인이 현물 ETF 관련해서 이거 안 해주면 소송하겠다. 그리고 6월에는 컨센서스 2020이라는 비트코인 큰 행사가 있어서 이때도 뭔가 또 CEO라든지 정부 인사들이 뭐 좋은 소식을 발표하겠다.
뭐 찾아보면 되게 많은데 뭐 확실한 건 없어요. 불확실합니다, 다. 그리고 힘든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조각을 맞춰보는 거죠. 부자가 되려면. 그래서 불확실한 증거들 그리고 마이너스의 고통 속에서도 매수하고 투자한 아까 그 친구들 있죠. 뭐 피델리티, 블랙락 이런 분들이 결국은 부자가 되는 거고 어, 확실히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힘든 상황이지만 더워질 때쯤에 이렇게 상승할 수 있다는 나름대로의 논리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들으시고 투자에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